우리 멜라토닌은 빛이랑 상관이 있다는 걸 그냥 상식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냥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릴게요. 눈에 빛이 들어오면요. 우리 망막에 빛이 맺히는데 그때 그 중에서 이제 이거는 뭐 우리 보는 거랑 관련 없는 거예요. 빛의 작을 인식하는데 멜라노핀이라는 색소가 가진 망막 특별한 세포가 있어요. 이 세포가 인식을 하면 빛을 인식하면 이게 식이중추거든요. 식이중추 다음 과정을 다 가지 말라 억제를 시켜요. 그 과정이 요렇게 되는 교감신경절인데요. 그렇게 돼서 우리 멜라토닌 분비는 손가락에서 멜라토닌 분비가 되지 않게 됩니다. 근데 빛이 없게 되면 딱 요게 활성화되면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기존에 저장돼 있던 세로토닌을 멜라토닌을 만드는 효소가 활성화됩니다. 기존에 만들어진 세로토닌을 빛이 없으면 멜라토닌을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멜라토닌이 잘 분비가 되려면 첫 번째 빛, 어둠, 낮과 어둠을 우리가 밖의 환경을 잘 조절을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미리 만들어진 세로토닌이 충분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이제 빛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우리 농경사회는 햇빛밖에는 빛이 없었죠. 있어도 이제 촛불 정도였는데 보시면 우리는 지금 저희 환경도 그렇지만 굉장히 밝은 형광등과 LED 불빛을 쓰고 있는데 조금 비교해 보시면 조금 파장대가요. 파란 불빛이 많습니다. 근데 이 파란 불빛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멜라노핀이라는 애가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불빛이에요. 그래서 불빛 자체도 좋지 않지만 우리가 실내 조명으로 쓰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멜라토닌을 만드는데 방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전에 특히 저는 적어도 2시간 좋으면 이제 아예 초저녁부터 우리 밖에 있는 것처럼 깜깜한 것처럼 맞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노란색 전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LED 불빛도 이제 그 각각의 색감이 다른 애들이 있고 옛날 백열등이 사실은 이제 청색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좋은 불빛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전에는 이렇게 불빛을 좀 만드는 게 좀 중요하고요. 요거는 실제 조명에 따른 멜라토닌 억제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여준 거예요. 어둠 속에서 생활을 하면 멜라토닌 분비가 조금 빨라져요. 그래서 너무 늦게 주무시는 분들, 특히 청소년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조금 불빛을 조금 낮춰서 공부를 하시듯 하는 게 조금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멜라토닌을 불빛을 켜놓고 자게 되면 멜라토닌 합성이 원래 이렇게 분비되시는 분들이 없어져요. 개인차는 좀 있죠 보니까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멜라토닌 합성이 안 돼서 수면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세로토닌 얘기를 할 겁니다. 아까 여기 보여드린 거에 세로토닌에서 멜라토닌 합성이 되는데 이 멜라토닌은 실제로 여러 가지 단계를 해서 몸에서 합성이 되거든요. 물질의 시작은 아미노산, 트립토판이란 아미노산인데 이러한 합성 과정이 아마 노화가 일어나나 봐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에 따라서 이런 전체적인 분비량이 감소를 하는데 우리 20대 때 비해서 거의 한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 불면증이 쉽게 생기는 원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만드는 과정에서 보면 각각의 이제 효소가 작용하는데 이걸 도와주는 조효소거든요, 물질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좀 있어야 되는 게 하나. 그리고 이 트립토판에서 출발해서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스트레스, 코티졸, 염증이라 돼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 이쪽으로 안 가고 키눌레인이라는 나쁜 애를 만드는데요. 이 키눌레인이 꼭 나쁜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 뇌에 손상을 일으키는 물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서 요약하자면 첫 번째 트립토판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 염증이 없어야지 됩니다. 세 번째는 이걸 만드는 조효소가 많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트립토판을 섭취를 잘 안 하신 분들은 사실 거의 식사 안 하시는 분들밖에 없기는 해요. 물론 트립토판 풍부한 음식들이 있긴 하지만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장 건강이 나오는데 우리 15라고 알고 계시는 소장내 세균 가증식이 있으면 거기에서 트립토판 흡수가 잘 안 되면서 실질적으로 체내에 들어온 트립토판 양이 모자랄 수 있고요. 두 번째 염증 스트레스는 아까 말씀드린 이 키눌레인을 더 만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우리 몸에서 들어온 트립토판은 여기가 뇌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뇌 차단시키는 부분에 수송체가 있어요. 근데 이게 경쟁적으로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물질이 많으신 분들은 트립토판이 뇌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과 스트레스가 없어야지 트립토판이 조금 잘 들어온다. 그리고 마지막은 여러 가지 조효소들이 충분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염증 스트레스 계속 말씀드렸는데 사실 불면에서는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염증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만성 불면증이 좀 많이 생기는 질환들을 제가 좀 적어봤는데 특징적으로 다 염증, 저강도 염증이 있거나 산화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는 그런 질환들이고요. 그래서 기능의학에서는 그런 염증 관리, 그러니까 면역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 세 가지는 우리가 뇌를 조금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과활성화시킬 수 있는 물질인데요. 우리가 요즘 중금속은 옛날에 이제 기존 의학에서는 급성 노출에 대해서 많이 초점을 맞췄는데 기능에서는 만성 노출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축적이 많이 되신 분들에게서 중금속 해독과 해독 치료를 같이 하고 있고 구리는 우리 질환인 구리 과잉 병이 윌슨병이 있는데 그 병이 아니더라도 상대적으로 구리 과잉에 신경계에 노출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파악을 하고 그래서 구리를 낮추는 치료를 합니다. 왜냐하면 구리 자체가 신경계를 과활성화해서 불안이나 우울감, 불면을 같이 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환경 독소는 대부분 이제 플라스틱 그리고 공기오염 여러 가지 오염 물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공통적으로 다 이런 것들이 뇌 안에서 염증과 신경 산화 스트레스를 이제 만들고 그리고 호르몬 불균형도 같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마찬가지로 해독 지원을 같이 하는 것이 불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해결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